독서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10분 인출해서 점검 독서라 해야 돼요. 반드시 점검 독서가 들어야 돼요. 점검. 그 다음에 한 달락 끝날 때마다 요점 정리도 해야 되고 코네시 노트 필기도 해야 되고 질문지도 만들어야 되고. 다시 한 말입니다. 한 달락 끝날 때마다 요점 정리, 그 다음에 코네시 노트 필기, 질문지 만들기. 이게 세 가지를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이걸 우리가 무슨 독서래냐? 분석 독서래요. 분석 독서. 그 다음에 이걸 해서 책을 한 권 끝났어요. 끝났으면 다른 분야 책으로 넘어가면 큰일 납니다. 다른 분야로 가면 안 되고 뭘 해야 되냐면 같은 주제끼리. 그러니까 신토피컬 독서라는데 신토피컬은 애들러 박사가 주장한 겁니다. 이게. 전 세계에서 가장 권위자가 애들러 박사예요. 이 사람이. 근데 신이라는 건 뭐냐? 함께란 소리야. 함께. 함께. 토피컬은 뭐냐? 타픽이야. 타픽은 주제입니다. 주제가 같은 것끼리 묶어서 몇 권을? 최소 3권 이상을. 만약에 철학책을 읽었어요? 그럼 두 번째 책도 철학책, 세 번째 책도 철학책을 읽어야 돼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다시피 뭐냐, 우리의 뇌는 좋지 않아요. 머리가 좋지 않아. 생존과 감정에 대해서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요. 생존만. 이게. 그러니까 다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잊어버리니까 철학책 읽고 세계사로 넘어가면 안 되고, 철학책 읽은 다음에 두 번째 주제도 철학책, 세 번째 주제도 철학책을 해서 이 세 권을 제대로 읽고 내 것으로 만든 다음에 이 세 권을 묶어서 다시 하나로 만들어요. 하나로 다시 정리한다니까. 철학책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따로따로 정리하는 게 아니라 각각 정리를 했어요. 이 세 개를 묶어서 하나로 정리하라고. 다시. 그러니까 누에가 뽕잎을 먹고 실크를 싸는 것처럼 하나를 묶어서 내 속에서 융합시켜서 새로운 하나로 창조해야 된다. 이러면 뭐가 되냐면 스키마가 생성돼요. 스키마가. 선생님, 스키마가 뭐예요? 생각의 틀이 만들어. 생각의 틀. 다시 말해서 패턴이 만들어진다. 패턴. 한눈에 딱 본다. 아, 이건 무슨 내용이야? 그럼 네 번째 철학책을 보면 80%가 똑같기 때문에 금방 들어온다고. 내 틀이 있기 때문에. 철학에 대한 틀이 있기 때문에. 그 분야 책을 처음 읽으면 무척 힘들어요. 아주 힘들어요. 왜? 나는 거기에 대한 뇌회로가 없어. 근데 내가 철학책에 대한 스키마, 틀이 있으면 금방 받아들인다. 이게 패턴이. 이게 내 머릿속에 틀이 잡혔기 때문에. 이게. 그 신토피컬 독서가 독서의 1단계, 심층 독서의 1단계. 주제가 같은 책끼리 묶어서 읽어라.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주제 같은 게. 그래야지 기억에 오래 남는다. 그래서 스키마를 형성해라. 그러니까 나는 세계사에 대한 스키마가 있어. 세계사에 대한 생각의 틀이 있어. 철학에 대한 스키마가 있어. 경제에 대한 스키마가 있어. 학습 방법에 대한 스키마가 있어. 이게 요렇게 경제에 대한 스키마가 있어. 경영학에 대한 스키마가 있어. 이렇게 전 분야에 대해서 스키마가 있으면 성공한다. 이게. 그러니까 학창시절에 우리가 뭘 해야 된다? 전 과목에 대한, 전 분야에 대한 스키마가 만들어져야 된다. 이게. 그러면 패턴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금방 알아먹고 전문가가 될 수 있다. 그게 1단계. 같은 주제 책 3권 이상을 읽는 거. 그럼 2단계는 뭐냐? 2단계는 메타인지 독서는 뭐냐? 우리가 제일 그 태권도에서 그 위험한 게 뭐냐? 1단 땄을 때 깜짝깜짝 된다고. 지가 좀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식인 중에 어떤 사람이 하냐? 1단계만 끝내가지고 자기 주장만 해. 이게 누굴 좀 하냐? 조선시대 양반을 보면 안다고. 성약에 빠져가지고. 근데 박지원이 어떻게 했냐? 내가 중국에 가보니까 우리나라가 낙후됐네. 그 실학운동을 피운단 말이야. 이게.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메타인지. 자신을 객관적으로. 뭐라고? 자신을
객관적으로. 그러면 객관적으로 보려면 어떻게 냐 비판을 수용해야 된다. 비판을. 공격적 피드백이라고 그래. 공격적으로 나한테 욕해. 그걸 다 받아들여서 아 내가 틀릴 수도 있구나. 그럼 어떻게 토론을 해야 된다고. 토론하고 발표하고 세미나하고 내 의견 틀린 거를 지적도 받고 그래야지 내가 완성이 된단 말이야. 실제로 우리가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책 많이 본 사람들이 자기 주장만 펴. 자기 주장이 옳다고 그래. 무조건. 항상 그렇지 않단 말이야. 그러니까 네가 읽은 것 중에 잘못 판단한 것도 있어. 네가 왜곡된 것도 있어. 비판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된다고. 그래서 메타인지 나를 객관적으로 봐야 된다고. 아 나는 머리도 빠졌어. 얼굴도 못생겼어. 그럼 미스터 코리아 대회 나가면 안 되겠네. 이게 바로 메타인지라고. 책만 읽으면 싸움 딱밖에 안 난다고. 그러니까 자기 의견이 틀릴 수도 있다. 그거를 남한테 지적질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고치고 개선해서 다시 한번 또 토론하고 또 고치고 그래서 완벽하게 올바른 길로 가게 만드는 게 메타인지다. 2단계다. 이게. 그 다음 마지막 최종 단계는 플랫폼 독서라는 건 뭐냐면 연결시키는 거 완벽하게. 이게. 그래서 똑똑한 사람, 지적인 사람과 대화한다든지 여행을 가서 현지에서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분야를 연결시킨다든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게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지혜라고. 지혜. 이게 지혜. 다른 영역에 있는 거를 내 쪽으로 데리고 와서 내 것으로 만드는 거. 근데 애들의 문제점은 뭐냐면 어른도 그렇고 애도 그렇고 신토피컬 독서조차 안 해. 뭐 메타인지 독서, 플랫폼 독서는 말할 것도 없고 1단계조차도 못한다. 사람들이. 책을 어떻게 읽을지 모른다. 반드시 읽을 때는 같은 주제에 연달아서 3권 이상을 읽어서 하나로 묶어서 내 것으로 만들어 놓고 나서 일단 이것도 안 한다고. 제대로 입력도 안 시킨다고. 1단계는 무슨 얘기냐? 제대로 입력시키는 거. 제대로 입력시키는 게 1단계고 2단계는 내가 갖고 입력된 것을 남들하고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공격적 피드백 또는 비판까지 수용해서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는 거. 이게 2단계로 수정하는 게. 그래서 올바른 지식으로 만드는 거. 이게 올바른 지식으로 만드는 게 2단계. 제대로 된 객관적으로 만드는 게 2단계. 올바르게. 그 다음에 3단계는 뭐냐? 이거를 다른 분야까지 연결시켜가지고 그걸 응용하는 거. 예를 들어서 뉴욕 인문융합 여행이라는 책을 쓴 다음에 뉴욕 여행을 연결시켜서 나하고 저자와 함께하는 여행. 이런 게 바로 연결이. 이게 3단계라고. 책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비즈니스까지 연결시킨다든지 내가 뉴욕 인문융합을 썼으니까 나랑 같이 뉴욕 갑시다. 이게 내가 비엔나에서 태어난 천재들 이런 책을 썼어. 그러니까 비엔나 여행을 저랑 같이 갑시다. 여행사까지 연결시키잖아. 이게 바로 뭐다? 플랫폼 독서다. 1단계는 책을 가지고서 내가 제대로 입력시키는 게 타인의 뇌를 붙이는 게 독서인데 타인의 뇌를 제대로 붙이려면 같은 주제 3권을 읽어서 내 머릿속을 탄탄하게 스키마를 만드는 게 1단계다. 근데 이게 집어넣다 보면 잘못된 지식이 들어갈 수도 있고 틀린 지식도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그걸 검증받고 토론하고 그래서 올바르게 만들어내는 게 2단계고 3단계는 이걸 비즈니스와 연결시킨다든지 내 삶과 연결시킨다든지 하는 게 3단계다. 1단계는 신토피컬 독서, 2단계는 메타인지 독서, 3단계는 플랫폼. 지금 머리 딱 돼서 신토피컬 독서가 뭐야? 대답하셔야 됩니다. 지금 뭐야 지금? 신토피컬 독서가 뭐야? 주제가 같은 것끼리. 그래서 입력시키는 방법이다. 메타인지는 검증해가지고 제대로 고쳐서 수정하는 작업이 메타인지 독서다. 2단계. 여기서 뭐가 생긴다? 통찰력이 생긴다. 이제부터 돈벌이가 되는 건 1단계가 아닙니다. 2단계부터 해야지 독서가 위력을 발휘해요. 2단계부터. 그 다음에 완전한 돈벌이가 되고 내 인생이 업그레이드 된 건 몇 단계다? 바로 3단계 플랫폼 독서다. 연계 독서. 철저하게.
다른 분야에. 아까 책인데 어떤 분야겠어요? 여행업으로 연결시켰잖아. 이게 다른 영역이라고. 이거를.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끝나는 것이 심층 독서고, 이렇게 읽었고 해야지만 내 인생이 업그레이드 된다. 이게.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게. 심층 독서는 3단계입니다.